충청남도 홍성 출생이신데 63년에 당시에 시골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억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? 사실 시골에 대한 그 기억들은 단편적이에요. 예. 7살 때 떠났으니까 음. 뭐 학교도 가기 전이었고 집에서 그리 멀리 갈 기회도 없었고 오빠랑 놀았던 기억 그리고 뭐 앞에 흐르는 개울에서 가재 잡던 기억 그때만 해도 깨끗했던 거예요. 예. 돌만 들추면 뭐 가재가 있었고 그래서 제 기준은요 아직 가재가 나오는 물이라면 깨끗한 거다. 네. 그런 편견이 나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늙은 감나무가 몇 개 안 되는 감 매달고 있었던 풍경 이런 거 그리고 이웃집에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지만 누구네 집 아이가 와도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. 어린 시절의 기억도 왠지 좀 작품에서 나온 듯한 얘기. 뭐 네. 감나무에 감이 이제 뭐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뒀던 감들, 뭐 깨끗한 물에 논일던 가재들 그런 정서들이 뭐 별거 할 거 없어도 그런 정서가 뒷받침이 돼서 뒤에 작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. 맞을 거예요. 예.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정말 그렇죠. 유토피아 같은 풍경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이 가고 싶은 데가 그런 데가 아닐까 그런 생각. 그래서 원형 같은 느낌 있어요. 네. 제가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적인 정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렵죠. 예. 네, 가기도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진짜 많이 나이가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요즘 애들은 참 그런 환경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복원하기도 어렵고 좀 서글픈 생각이 네. 들어요.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니신 그런 감성을 겪을 수 있는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없다.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현실을 맞닥뜨린 것이 참 저희의 공통점일 수도 있어요. 많은 분들의 60, 70년대 그때도 이제 빈부격차가 심할 때였으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갖고 학교를 다니기도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까? 사실 홍성에서 예. 살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걸 몰랐어요. 농사를 많이 짓던 집이니까 그것도 물려받기만 한 걸 가지고도 뭐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. 근데 그 시기에 어느 집에나 있었던 한꺼번에 이렇게 몰락하는, 풍비박산이라고 예. 하는 거 있죠. 그러고 나서 이제 7살에 타향으로 와서 그때부터는 정말 애들끼리 정말 쥐어뜯고 싸우는 게 뭔지 그리고 어른들끼리도 애들처럼 싸우는 그런 것도 정말 수시로 보고 네.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뭐 집에 엄마 아빠가 없고 막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아주 수시로 늘 그래서 우리들 5 오남매끼리만 뭉쳐서 막 지냈던 예. 그런 기억들이 살풍경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은 그걸 너무 일찍 경험해버린 네. 시간이었습니다. 그 뭐 오남매가 각자 이제 방도 없었을 테고 그럼요. 복작복작하면서 오히려 우애는 조금 싸우고 이러면서 쌓아갔겠습니다만은 학업을 이어가기는 이제 자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에는 검정고시를 선택을 하셨죠. 네. 또 오빠가 공부를 잘하면 그래요. 네. 하나 몰아주자. 네. 또 남자고 또 예전에 그런 게 큰딸이고 있었으니까. 이러니까. 예. 네. 그런 그때에 어느 집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던 거고 그러게요. 근데 그 당시에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맞닥뜨린 어떤 상황 안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어떤 선택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강요되는 거를 싫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려고 든다거나 오. 이런 오기를 부리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동네에 그런 풍경 안에 그냥 방임 상태로 놓여진 그게 없었으면 글을 정말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끊임없이 저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조그만 애였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꿈이 작가셨나요? 그때부터도? 그때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. 네. 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저만이 아니라 옆집에도 아픈 애가 있고 장애가 있는 애도 많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. 요즘은 네.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땐 그랬거든요. 근데 뭐 그때 뭐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그냥 네. 아프지 않고 강하고 건강했으면 네. 좋겠다.
건강하고는 조금 다르게 힘 있는 사람, 아, 힘이 있는 센 사람, 군인이나 뭐 아. 경찰이나 직업으로서 네, 센 사람. 불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한데 그런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네.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음. 이렇게 남들 앞에 탁 폼 잡고 나서는 막 그런 강한 사람 아. 그런 게 되고 싶어서 전 싸움도 잘 못했거든요. 그래서 아. 그런 애를 이기고 싶은데 제 몸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종의 어떤 장치를 하나 가지면 예. 그게 될 것 같았어요. 지금 유명한 작가가 되셨잖아요. 네. 그런 기분이 드세요? 꿈을 이룬 것 같은. 아 그런 건 아닌 것 아니에요? 같아요.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본인이 모르시면서 계속 옳은 길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칼보다 펜이 강하다라는 그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? 결국은 네. 펜을 선택하신 게 그런 힘과 어떤 남과 견주었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 그거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, 펜으로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예. 무기가 된 그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음. 저는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걸 따라온 것밖에 없거든요. 가장 하고 싶은 거. 그러니까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생각해보자. 최선이 뭘까?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생각해보자가 늘 제가 저한테 주문하는 거였더라고요. 어렸을 때부터. 그런 그 과정이 결국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.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예. 상황이 만들어 놓은 것도 좀 있고 음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가장 처음에 완성시켰던 작품 기억나세요? 되게 유치한 학원물 같은 거였어요. 아, 네. 13살 때. 13살 때 학원물을 쓰셨다고요? 네. 학원 못 가는 한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예. 왜 그 사춘기 아이들이 그 옛날에 그 뭐 노랑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불온서적. 흉내내- 예. 저희 땐 그렇게 불렀죠. 네. 불온서적. 몰래 보는 책. 빨간 책. 네. 예. 그런 거 좀 봤던 그런 영향 받아가지고 흉내내는 글 같은 거 아. 창피해서 얼른 태워버리고.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깨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스스로가 찾아서 뭔가를 하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주고 그럼요. 꿈으로 키워주고 이랬으면 조금 일찍 더 데뷔를 하시고 더 많은 작품을 물론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런 아쉬움은 없어요. 어릴 때 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? 결혼해서 32, 3이 될 때까지. 예. 근데 저는 참 이상하게 우리 집이 그런 걸 밀어줄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. 철이 들었던 거죠. 네, 알고 예. 있었어요. 아니 이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고 계신 거 알고 있었거든요. 엄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고 예. 이런 데에다 이렇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은 애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들은 그런 거를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최선을 다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모습으로 인정을 부모님을 하는 면이 생기나 봐요. 예.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